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지만 가족 간의 분열을 원치 않았던 저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을 때부터 시모는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동서가 새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가족들 전부 다 동서를 좋게 봐주고 있는데 시모만 동서를 며느리로 들이는 걸 너무 심하게 거부를 해서 가족들 전체가 상당히 난감했었고 최대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려고 모두들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는 예비 동서에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후회 중인데 새 며느리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셨지만 시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식을 올렸으면 좋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시모는 결혼식이 끝난 뒤 피로 현장에서 술을 좀 많이 마셨는지 많은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동서에게 막말을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그런 모습에 하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저희 부부는 그런 시모의 돌발 행동을 수습하기 위해 먼저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최대한 서둘러 정리를 하려던 순간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상당한 충격에 빠져 시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양가 집안과 지인 친척들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의 돌발 행동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남편은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어깨를 밀치면서 소리치던 그 순간 시모는 또다시 손을 올려 이번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난리치는 시모를 말렸는데 그런 모습을 동서의 가족들이 전부 다 지켜보곤 동서에게 결혼한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냐면서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접어도 상관없다면서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에 빠져 있으셨어요. 제가 동선의 부모였다면 당연히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언제 어디서 튈지 모를 시모의 성격을 맞추고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동서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눈앞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동서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동선의 부모님께선 시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시모가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안 봐도 눈에 훤하다고 냉정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시동생은 동선의 부모님이 동서한테 하신 말들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시모를 말렸지만 시동생 또한 예외 없이 뺨을 맞게 되자 시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를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서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깽판을 쳐? 당장 사돈 분들께 사죄하고 당신이 방금 손 올린 행동에 대해 애들한테도 잘못을 구해야 할 거야. 왜 당신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돈 분들께서 내린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겠어? 내 아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아도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왜 애들의 앞날을 막으려는 거야? 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어? 이럴 거면 차라리 당신 혼자 나가서 살아. 가족 모두가 애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야 되겠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망친 분위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줄 알아. 조용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이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당신이 먼저 내 말을 무시했잖아.
내 성격 빤히 알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짐작 못했어? 내 말을 무시한 대가야. 나는 절대로 이 결혼 인정할 수 없으니 당장 파혼해. 엄마가 왜 내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결혼하려고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반대한다고 난리쳤어도 결혼식만큼은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건데 나한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줘서 감사하네요.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고? 저딴 계집애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버릴 수 있어? 나 같아도 도련님과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오늘은 평생 기억에 남을 중요한 결혼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결혼식을 망쳐놨는데 어머님 얼굴이 보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어머님 성격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다 저한테까지 손을 올려요? 나는 뭐 당신 얼굴 못 건들 것 같아? 당신도 한번 당해봐. 당신 고발할 거고 법적으로 소송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저는 흥분한 나머지 시모를 밀치며 멱살을 잡았어요. 시모 때문에 양가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자 시부는 이런 사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시모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로 현장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어수선했던 상황들이 겨우 정리가 되고 시부는 동선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뒤 최대한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데 피로 현장에서 쫓겨난 시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부가 힘들게 정리를 했는데 시모가 이번에도 또다시 분위기를 망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이 파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남편이 시모를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쪽 친척 한 분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보관해 두고 있었던 축의금이 사라졌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침착하게 친척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사라진 금액이 18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축의금까지 없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올라온 남편의 모습은 그때 처음 봐서 무슨 일이 꼭 터질 것만 같은 불안함에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옆에서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가 갑자기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채더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축의금을 가져간 게 확실하다면서 막말을 쏟아내더니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어요. 앙큼한 년? 다른 것도 아니고 감히 축의금에 손을 대? 내가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했던 거다. 너희들의 결혼을 예전에 반대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겠니? 가져간 축의금 당장 이리 안 내놔? 결혼을 반대한 나보다 축의금을 도둑질한 네가 더 나쁜 년이야.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 해도 어떻게 축의금을 가져가? 오늘 내 속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아주 잘 됐네. 경찰 올 때까지 아주 혼쭐 내주마. 손버릇이 나쁘면 손을 절단해야지. 내가 축의금을 훔치는 걸 어머님이 봤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짐작으로 잘못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네. 이러니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다. 딱 보면 질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게 내 눈엔 보이니까
네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거다. 아들, 너는 엄마를 막을 게 아니라 집안에 먹칠한 처년을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라고. 뭐하고 서 있어? 당장 경찰서에 잡아가라고 해야지. 살다 며느리가 축의금에 손을 댔다는 건 또 처음 들어본다. 잘못도 없는 저를 축의금에 손을 댄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다가오더니 동선의 축의금도 일부가 없어졌다면서 그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모두들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치려 하길래 시모를 강하게 밀치며 남편의 뒤로 몸을 피했어요. 시부는 술 때문에 눈이 풀린 시모를 제압하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던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들어 저를 향해 던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하지도 못한 채 저는 시모가 던진 물컵에 얼굴을 강하게 맞았고 비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모세혈관이 터졌는지 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곤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시부를 밀친 뒤 시모의 멱살을 잡아 무슨 짓이냐고 눈이 돌아버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를 패대기 치면서 시모의 혼주복이 찢어져 버렸는데 그 순간 시모의 몸 안에서 무언가 후두둑 떨어졌고 바닥에 널브러져 펼쳐진 상당히 많은 지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피로 현장에 있던 하객들 모두 경악을 했고 시모가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폐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모두들 할 말을 잃어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축의금을 손으로 쓸어 담아 손가방에 우겨 넣고 있었어요. 시부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는지 시모의 팔을 잡아챈 뒤 화를 냈습니다. 이건 나? 내 편도 아닌 너도 이제 필요 없어. 내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전현한테 가겠다는데 이 정도는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내 팔을 잡아? 예, 네가 내 아들 데리고 갔으니까 너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가도 상관없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일을 크게 만들 거니?